자, 그럼 계속해서 이쪽 균형의 이동. 지금 보고 계신 파트가 균형의 이동입니다. 복습 한번 해볼게요. 예. 우하향하는 곡선,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이 균형인데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합니다. 수요만. 공급은 가만히 있어요. 수요만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됩니다.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감소합니다. 공급은 가만히 있어요.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하고 양은 감소됩니다. 공급만 증가됩니다. 수요는 가만히 있어요. 공급만 증가되면 깁스 증가해서 가격 하락에 양 증가됩니다. 화살표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제가 다 적어놨어요. 공급만 감소합니다. 수요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합니다. 연결 동작으로 수요 증가는 요래, 수요 감소는 요래, 공급 증가 요래, 공급 감소 요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수요공급이 둘 다 움직이는 거예요. 수요공급이 둘 다 증가돼 버리면 가격은 몰라요. 양은 증가. 수요공급이 둘 다 감소됩니다. 가격은 몰라요. 양은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요. 가격 상승에 양 몰라. 수요 감소의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에 양 몰라. 자, 지금 제가 이제 표지 포함해서 넉 장, 표지를 빼면 석 장짜리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 자료는 그 앞으로 한 3월 달 정도 되면 거의 너덜너덜해져서 볼 수 없을 정도만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막상 하면 또 해. 근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작을 잘 못해요. 책상에 앉아야지 공부를 하는데 앉기가 쉽지 않아요. 앉기가. 그래서 이 자료 갖다가 자료 석정밖에 안 되니까 계속 품에 넣고, 요즘 겨울이니까 두꺼운 옷 있지 않습니까? 그죠? 품에 지니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보시면요, 반드시 합격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기만 하면 중개사 시험은 머리가 많이 좋을 필요도 없습니다. 응? 머리가 많이 좋을 필요도 없고 막 이렇게 너무 치열하게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간만 부지런하면, 부지런만 약간 떨면요 합격을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이 보기만 하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아니면 우리 쌤들한테 공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시면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많이 보는 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많이 보면 무조건 합격하는 시험이 중개사 시험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번에는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나왔을 때와 그냥 탄력, 그냥 비탄력이 나왔을 때 핵심은 이겁니다. 완탄, 완비, 탄력, 비탄력. 일단 여러분 요거 좀 보셔야 됩니다. 수직이면 요걸 완전 비탄력이라 그래요. 수직 뭐라고요? 가파르면 비탄력이라 그래요. 완만하면 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 그래서 제가 4개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 갔다가 한 번 올 거니까 잘 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완전 탄력, 그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입니다. 완전 비탄력, 비탄력, 탄력, 완전 탄력입니다. 근데 글자로 한번 얘기해 보면 수평일 때는 완전 탄력이고요. 완만할 때는 그냥 탄력. 가파를 때는 비탄력, 수직이면 완전 비탄력. 수요 공급 공부하는 내내 수직일 때 완전 비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완만하면 탄력, 수평이면 완전 탄력을 모르시면요, 수요 공급 공부하시는 내내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완탄일 때는 수평, 완만하면 탄력, 가파르면 비탄력, 수직일 때는 완전 비탄력.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수요든지 공급이든지 관계없습니다. 수요든지 공급이든지 관계없이 수요 공급 무시하고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가 있습니다. 완탄. 완탄. 암기할 때는 이렇게 암기하자 그랬죠. 완전 탄력. 이렇게. 완전 탄력적일 때는 귤기가 뭐지? 수평이지. 그럼 이게 수평이야. 수평. 이때는 자 보세요. 이게 수요거든. 수요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이게 공급이거든. 공급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나발이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요. 어떤 짓을 해도 가격이 불변합니다. 이때는 뭐만 따지면 되냐면 양의 증감만 따지면 됩니다. 뭐는 불변하고 가격은 불변하고. 제 느낌에는요,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출제원이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뭐가 불변이다 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자,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인데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비탄력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거든. 완전 비탄력. 완전 비탄력 칠 때는 귤기가 뭐지? 수직이지. 이때는 잘 보세요. 이게 수요거든. 증가는 오른쪽 가고 감소는 왼쪽 갑니다. 이게 수요인지는 어떻게 알았냐면 우하향이니까. 여기 공급이거든. 공급이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원해. 일단 뭐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냐면 가격은 상승 하락을 합니다. 근데 무조건 뭐가 불변이냐면 양이 불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출제원이 상당히 좋아하는 불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완전 탄력 그러면 수평으로 한번 찍어주실래요? 이렇게 수평으로 완전 탄력 찍고 내가 찍은 게 뭔지 봐. 내가 뭐 찍은 게 뭔지 그거 불변. 내가 찍은 걸 불변이라고 외치면 돼요. 완전 탄력. 아니요. 가격 불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찍은 게 뭔지 보고. 완전 탄력은 뭐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은 수직으로 콱 찍고 내가 찍은 게 뭔지 한번 봐. 양이네. 그거 불변하시면 돼. 내가 찍은 걸 불변이라고 외친다.
내가 찍은 걸 불변이라고 친다. 새로 죽은 내가 찍은 게 뭐고? 가격이고. 이거 내가 찍은 게 뭐지? 양이지. 완탄일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뭐 불변? 양 불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셔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 어떤 오감을 아니면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그 감각들을 아니면 내용들을 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왜 이런 걸 하지 나중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결혼 배우신 분들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학 결혼을 이해만 하면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드립니다. 나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사람들은 가장 빨리 풀 수 없습니다. 저와 한 몸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와 한 몸이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저와 일심동체가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학 결혼 문제는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완전 탄력 한번 해볼게요. 자, 완전 탄력 찍을 때는 기울기가 뭐기 때문에? 수평이기 때문에 뭐 불변? 불변 해놓고 수위가 뭐였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는 오른쪽이잖아. 양은 뭐 할 거다? 증가할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완전 비탄력 찍고 양 불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찍고 눈 깜빡 쳐다보면 안 돼. 완전 비탄력 양불변 해놓고 수요가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죠? 인기 있어 없어? 있어. 그럼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건 변하게 만들어주고요. 불변하는 걸 외쳐주시는 게 핵심이 됩니다. 완탄일 때는 뭐 불변? 가격 불변, 양은 증가. 완빌 때는 뭐 불변? 양 불변. 가격은 상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좀 더 중요한 거. 이것도 9번, 10번은 별이거든요. 별. 근데 11번, 11번은요. 왕별. 저는 뭐 11번은 저는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봅니다. 11번, 12번은. 왜 제가 11번, 12번은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보는지 압니까? 연속으로 3번 나오다가 오래 한번 쉬었습니다. 연속으로 3번 나오다가. 연속으로 3번 나오다가 오래 한번 쉰 걸 제가 여러분들이 치는 시험에 나온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뭐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연달아 3번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던 게 한 번 쉬었어요. 추세가 변했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올해는 100%라고 해야 될까요? 100%짜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탄력 찍을 때는 기울기가 뭐하고? 완만하고. 비탄력 찍을 때는 기울기가 가파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자, 요거 한번 읽어주셔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수요는 뭐였다? 증가했다. 수요는 증가했다. 자, 천천히.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뭐 할 거고? 상승할 거고, 양은 증가됩니다.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 상승하고 양 증가되겠지? 이건 안 중요. 그때 공급이 뭐여서? 탄력적이어서 기울기가 말 때와 완만할 때와 공급이 비탄력적이어서 기울기가 가파를 때 가격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럼 제가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강은요, 필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특강은요, 이렇게 계속 봐야 됩니다. 유심히 보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보고 더 보다 보면요, 이 특강 자료가 좋은 자료예요. 이 자료는 사실은 한 5월달, 6월달 정도 가야지 오픈되는 자료인데 제가 이번에는 좀 미리 좀 드렸고요. 제가 그 33회 강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제가 좀 움직이니까 합격률이 훨씬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는 시험 막판에 저한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했어요. 중간중간에 시험 막판에 뭐 암기 코드 특강도 따로 했고 학자 정리 특강, 뭐 계산, 뭐 필수 공식 특강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2장짜리 자료 드리면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해주시니까 정말 도움 많이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뭐 이쯤 되면 공부하겠지 이런 느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어떤 사회가 돼야지 여러분들이 합격률이 높아지냐면 불신해야 돼. 공부할 것 같은데 막 못 믿고 막 있잖아. 어제 뭐 했어? 막 어제 뭐 했어? 그래 뭐 술 먹고 빨리 잤어. 빨리 자기는 뭐 했어? 막 하고 막 이렇게 의심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왜? 그런 거 해야지 합격률이 올라가더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해야지 합격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막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있지. 왜 신뢰하고 막 공부 어린애 알아서 잘하겠지 이렇게 하니까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만큼 합격률이 높아진다는 걸 제가 좀 경험칙으로 얻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드릴게요. 그래프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자, 출발합니다. 아니 색깔을 바꿔야 되겠어. 자, 여러분들 시한 거 아니에요? 세로축은 뭐죠? 가격, 가로축은 양. 우하양은 무슨 곡선? 이 디맨드예요? 우상향은 공급. 이 서플라이예요? 여기 만나는 점 균형이에요? 수요가 증가되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수요가 뭐였다?
이게 1번이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고 문제 풀어야 돼. 수요가 많다? 증가. 이게 1번. 자, 그러면 1번 쓸게. 1번 수요가 증가한다. 맞아요? 2번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 우리 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한테 얘기해 볼까? 가격은 뭐입니까? 상승하고요. 양은 증가됩니다. 2번. 수요가 증가되면 이렇게 되거든.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된다. 근데 이때 3번. 공급이 탄력적일 때. 양은 됐고 가격만 어떻게 되는지. 가격은 뭐 하는데? 상승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상승하는지를 제가 물을 겁니다. 여기 번호대로 가시면 참 좋아요. 자, 일단 1번 읽어줘요.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가겠네. 그러니까 여기 점이 찍히니까 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가격은 뭐하고? 양은? 근데 공급이 뭐하다? 탄력. 자, 그럼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공급이.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 하는 것만큼만.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일단 원래 균형점이 어딘지 찾아야 돼. 원래 균형점 여기야. 완만하게 지난다. 한 번 더.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완만하게 지난다. 제가 조금 더 길게 한번 해볼게요.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완만하게 지난다. 시작. 까먹었지? 자, 공급이, 그래서 내가 끊어서 읽어드린 거야.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완만하게 지난다. 자, 잘 봐요. 이게 공급 곡선 맞나? 근데 공급이 뭐하면? 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원래 균형점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거야. 그러면 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이렇게 됩니다. S1. 이게 공급이 탄력적인 거야. 탄력적인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완만해서 알았지? 그럼 대답하세요. 여기 균형점이잖아. 여기 바뀐 균형점이잖아. 가격은 뭐예요? 상승해요. 가격은 상승해요. 양은 뭐하고? 증가하고.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격이 상승하긴 상승하는데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해보라고. 뭐 하기 전과?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원래 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했을 때 원래보다 좀 더 상승해요? 덜 상승해요? 덜 상승합니다. 덜 상승합니까? 왜 덜 상승합니까? 완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 모든 건 완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탄력적이 되면 기울기가 뭐지기 때문에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덜 상승합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덜 상승한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잘 안 나와요. 기출문제 안 풀어봤구나. 가격 덜 상승한다. 언제 나왔었냐면 14회 때 나왔었습니다. 14회. 여러분들 치는 시험 34회.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14회 때 덜 나왔었어요. 근데 최근 연속으로 지금 올해 빼고 연달아 3번 나왔다 그랬잖아. 그때는 어떻게 나왔냐면 가격은 더 작게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더 작게. 물론 같은 말이지. 더 작게든지 뭐 덜이든지 같은 말이지. 근데 이게 가격은 더 작게 상승한다고 시험에 나온다고. 오케이? 그럼 4번. 재밌죠? 재미없군요. 재미없어. 4번. 공급이 비탄력적입니다. 비탄력적이어도 가격은 상승해요. 비탄력적이어도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자, 한번 봅시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원래 균형점을 이렇게 가파르게 지난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비탄력이에요. 이게 S2거든요. 비탄력적인지는 어떻게 알았어? 가파르니까 비탄력적인지 알았지 지금. 그죠? 예. 가격은 상승해요 안 상승해요? 상승해요? 양은 증가하고요. 맞아요? 근데 비탄력적이기 전과 비교하면요. 가격은 원래보다 좀 이렇게 덜 상승해요? 더 상승해요? 더 상승해요? 왜 더 상승해요? 가파르니까 그래요. 가파르니까 더 상승하는 겁니까? 시험에는 더 상승한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언제 나왔다? 14회 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003년도인가 그때 기억납니다. 2003년도에. 2003년도에 그 기억납니다. 2003년도에 그때 더 덜 나왔었어. 2003년도. 예? 2003년도 뭐였죠? 초등학생이었어? 그랬어. 몇 학년? 3학년? 그랬구나. 어떤 애였어? 이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잘했어? 못했어? 못해.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잖아. 그렇죠. 열심히. 이 친구 착해요.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착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 학교 갈 거야. 학교 갈 거야. 그리고 더 크게 상승합니다. 더 크게 상승합니다. 더 크게. 그럼 시험에서는 더로 나오는 게 아니고 더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저한테 이걸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탄력 맞나?
이게 비탄력 맞나?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자 보세요. 이게 공급 곡선이라고 쳤을 때 이게 공급 곡선을 쳤을 때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가격이야. 자 다시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가격이라고. 맞아요? 근데 기울기가 가파를 때는 가격 변동폭이 작아요, 커요? 기울기가 완만할 때는 가격 변동폭이 작아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잘 보고 가격이 더 변하는지 덜 변하는지 더 크게 변하는지 더 작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얘는요 항상 이런 식이야. 자 누가 일단 증가되죠? 대가 치워드릴까요? 대가 치워드릴게요. 대가 치워드릴게요. 자 누가 증가되줘요? 수요가 증가되죠. 그럼 천천히 얘기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뭐 할 거고 상승할 거고 양은 증가될 건데 그 이제 수요는 끝났어. 이제 수요가 할 역할은 다 했어. 수요가 증가돼서 가격이 상승하고 양은 증가되었어. 다른 놈이 누구야 이제? 공급이 뭐 하면 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많아지면서 완만해지면서 가격이 이제 더 작게 상승하는 거고 공급이 뭐 하면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뭐해지면서 가팔라지면서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하는 거다. 요걸 갖다 보지 말고 이제 보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고 보지 말고 자 힐끔힐끔 본다 또 씨 자 보지 말고 뭐가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될 건데 공급이 뭐하면 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뭐하면서 완만해지면서 가격은 더 작게 상승하는 거고 공급이 뭐하면 비탄력적이면 기울기가 뭐하기 때문에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은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완면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작게 상승하고 탄력적이면 가파르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뭐 대충 아는 진짜 내 느낌이 왔어요.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니야. 알고 하는 얘기 같아요. 이 얘기를 갖다가 주관식으로 풀어내면 여러분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상승할 건데 공급이 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덜 상승하고 더 작게 상승하지만 공급이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될 건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더 상승하고 더 크게 상승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럼 잘했어요. 그러면 자 일로 한번 와보세요. 이걸 순서대로 얘기해야 된다니까. 수요가 많으면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하나? 근데 여러분들 사실 나중에는 이제 제가 양까지 소개해 드릴 겁니다. 특강 같은데 5월달, 6월달 가면. 근데 양이 시험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14회도 아니야. 한 번도 안 나다니까, 양은. 무조건 가격만 나옵니다. 왜 양은 안 주고 가격만 주는지 압니까? 가격만 줘도 환장을 하고 틀립니다. 마치 틀리기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나오기만 나와봐 틀려버리겠어 이렇게 있다가 나오자마자 딱 틀려버리는 사람처럼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굳이 양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출제원들이 노력을 안 한다니까 이 문제는요. 왜냐하면 뭔지를 몰라. 이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면 전체 구조를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수요가 증가된다. 가격은 상승할 거야. 가격이 상승할 건데 공급이 탄력적이면 기울기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덜 상승하고 더 작게 상승하지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은 더 상승하고 더 크게 상승한다. 그럼 제가 물으면 OX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듣고 있나 지금?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이 탄력적이면 주택의 가격은 더 작게 상승한다. OX 이게 O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택 수요가 증가되는 경우 듣고 있나? 주택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주택 가격은 더 작게 상승한다. 더 크게 상승한다. 이게 이제 OX가 머릿속에 와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공부 안 하시면요. 나중에는 틀리고 나서 쌤 이게 더덜이었어?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더덜을 모르진 않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지를 모르는 거야. 더덜은 아는데 어디서 더덜이 나온지를 모르는 거지. 뭐는 아는데 더덜은 아는데 더덜 어디서 나온지 모르는 거지. 더덜은 어디서 나오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될 건데 공급이 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완만해서 가격은 덜 상승하고 더 작게 상승하지만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은 더 상승하고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느낌적으로 이게 완전 비탄력이고 요게 비탄력이고 요게 탄력이고 요게 완전 탄력이고 요게 완전 탄력이고 요게 탄력이고 요게 비탄력이고 요게 완전 비탄력이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모르셔도 되겠어요?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일로 오세요. 탄력성인데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필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마음의 준비만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아요. 자,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자, 우리 부동산 학기론 통틀어서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이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도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 많습니다.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 꼴랑 몇 개? 세 개밖에 없습니다. 막 한 4-5개 되는 것도 아니야. 딱 3개.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수요의 소득, 수요의 교차. 자, 따라해보세요. 가격, 소득, 교차.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공식입니다.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절대값. 무슨 값? 절대값. 절대값을 씌우는 공식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유일합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런 절대값이 없어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아까 했었어. x제의 가격 변화율분의 y제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수요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험장 들어가실 때 꼴랑 3개밖에 없는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 3개 공식을 모르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길라잡에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좀 잡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목표는 뭐냐면 그래도 집에 가시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5시 되면 집에 갈 거예요. 네, 보내드릴게요. 보내는 드리지요. 보내드리는데 집에 돌아가고 있는 사람 뒤통수 다 되고 내가 오늘 한번 해볼 거야.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요. 그러면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요.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요.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이렇게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1년 동안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중에서는 제대로 된 삶의 방식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드려보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시작.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소득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근데 교차 탄력성은 어려워하지 마세요. 교차 탄력성은 자, 지금부터 한 얘기 잘 들으세요. 잘 들어요?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x제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수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그래서 x제가 없는데 없으면 x제야 그냥. 오케이? 자, 그럼 보세요. x제 가격 변화율 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밑에는 무조건 뭐가 들어가고 가격이 들어가고 위에는 수요량이 들어가는데 듣습니다. 내 거 가격 변화율 분의 내 거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내 거 가격 변화율 분의 다른 놈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러니까 기본값은 밑에 뭐고? 가격, 위에 수요량. 밑에는 무조건 가격이야. 건들지 말라니까. 위에는 수요량이고. 아시겠어요? 근데 내 거 가격 변화율분의 내 거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절대값 없이 내 거 가격 변화율분의 다른 놈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자, 절 보시고.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 변화율에 대한 오피스텔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한 번 더. A 가격 변화율에 대한 A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A 가격 변화율에 대한 B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내 거 가격 변화율에 대한 내 거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내 거 가격 변화율에 대한 다른 놈 수요량의 변화율은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파트 가격, 아파트 수요량.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 오피스텔 수요량. 교차 탄력성. 아파트 이번에 다른 거 한번 해보자. 단독주택 가격, 단독주택 수요량. 가격 탄력성. 단독주택 가격, 연립주택 수요량. 교차 탄력성.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말도 못합니다. 지금 이거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간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1년을 공부하고 이걸 모른다니까. 내가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축복이라니까. 2023년 새해가 밝아오기 전에 적어도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이 꼴랑 몇 개 있다는 것과 3개 있다는 것과 이것 구분 기준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합니다. 뭐랑 비교한다? 1과 비교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 이 두 가지는요 0과 비교합니다. 뭐랑 비교한다? 0. 자, 그리고 앞으로 개론 시간에 제비에서 0이 나오잖아요. 0이 나오면 0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숫자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숫자. 0보다 크면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플러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 0보다 크다.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 그럼 뭐보다? 0보다 작다.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있으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뭘 공부한다고요?
할인연금 수지분서법은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수년가는요, 잘 들으셔야 돼. 수년가는 플러스일 때 투자를 해. 마이너스일 때는 투자를 안 하고요. 수년가는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한 거를 뺀 거거든요. 플러스일 때 투자를 하고 마이너스일 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수년가는 어떨 때 투자를 할까요? 0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수년가는 어떨 때 투자하지 않을까요? 0보다 작을 때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론에서는요,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라는 말을 진짜 많이 쓰는데, 그걸 기준하는 값이 얼마다고요? 0. 0보다 크면 플러스,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요거는 몰라도 되는데, 수의 소득 탄력성이 0이면 정상제, 플러스면 정상제예요. 마이너스면 열등제고, 제로면 중간제. 그래서 여러분, 정상제, 열등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우등제가 정상제고요. 열등제는 그냥 열등제예요. 그러면 50평짜리 신축 아파트랑 15평짜리 구축 아파트 중에서 어떤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예요? 50평짜리 신축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지. 그러면 소득이 증가되면 50평짜리 신축 아파트 수요는 증가, 15평짜리 그 구축 아파트 수요는 뭐 감소. 여러분 75인치 TV가 좋은 거예요? 뭐 30인치 TV가 좋은 거예요? 집에 75인치 TV 2대 정도는 있잖아요. 없어요? 아무튼 소득이 증가되면 75인치 TV 수요는 뭐 되는 거고요? 증가되는 거고요. 30인치 TV 수요는 감소되는 겁니다. 벤츠하고 모닝. 집에 벤츠 2대 정도는 있잖아요. 키 보여줄까? 자, 소득이 증가되면 벤츠 수요는 뭐 하는 거고요? 증가되는 거고요. 모닝 수요는 감소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는 좋은 재원은 무슨 제? 정상제. 소득이 증가될 때 반대로 수요가 감소되는 열등한 재원은 무슨 제? 열등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험에는 주구장창 이게 나옵니다. 주구장창. 맨날 나옵니다. 자, 앞에 건 뭐가 뜨고? 가격. 다른 놈은 수요. 이게 교차 탄력성입니다. 가수교 그래요. 여러분들 영동교? 아니죠. 잠실교? 아니죠. 한남교? 아니죠. 가수교? 맞습니다. 가수교 맞습니다. X제? 가격. Y제? 수요가 무슨 탄력성인데? 교차 탄력성인데. 여러분들 유니콘 아세요? 유니콘은 대가리에 뿔이 달려있네요. 맞아요? 임금이 타던 말을 도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대체제는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인 저하고요. 보완제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인 저입니다. 이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됩니다. 맞아요?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됩니다. 됐어요? 그럼 얘는 자 대답하세요. 크기 중요합니까? 방향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크기는 별로 안 중요한 겁니다. 요거 증가될 때 요거 증가되면 무슨 제? 정상제. 요거 상승할 때 요거 증가되면 대체제. 요거 증가될 때 요거 감소되면 열등제. 요거 상승할 때 요거 감소되면 보완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장동건 와이프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장동건 와이프 이름이 뭐죠? 뭐라고요? 교소형. 누가 고소형이래? 교소형.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뭐랑 비교한다? 0과 비교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면 뭐? 플러스가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 부동산 학교는 통틀어서 비례를 한 글자로 정을 부호로. 그럼 플러스는 한 글자로 정이고 정을 두 글자로 비례. 같은 방향. 그러니까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고 X제 가격과 Y제 수요가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가 되는 거야. 뭐가? 방향이. 자 다시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된다거나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Y제 수요가 감소되면 열등제나 보완제가 된다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탄력성의 제왕은요.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은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이렇게 낄 수도 있고 안 낄 수도 있지만 가격 탄력성은 탄력성의 제왕입니다. 얘는 0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얘는 1과 비교합니다. 뭐랑 비교한다고요? 1. 자, 1일 때 단위 탄력이라고 합니다. 1보다 크면 탄력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절 보세요. 얘가 10%인데 얘가 20%야. 그럼 1보다 크지? 10분의 20은 얼마니까? 2니까. 그럼 그때는 뭐? 탄력. 지금 이게 나온다니까? 탄력 적일 때는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이 커요?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요? 이게 변화율이 커요. 비탄력 찍을 때는 밑에 있는 가격 변화율이 커요? 위에 있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요? 가격 변화율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율분해? 변화율분해. 수요량의 변화율하고 절대값 씌운다 그랬지? 여기 탄비 이렇게 써놓으면 제일 좋아. 탄비 써놓고. 자, 탄력 찍을 때는 누구 변화율이 누구 변화율보다 커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 맨날 나와요. 맨날. 시험 맞히면 맨날 나옵니다. 누구 변화율이 누구 변화율보다 큰지 시험 맞히면 맨날 나옵니다. 왜 맨날 나오겠어요? 맨날 틀리니까.
맨날 나오는 건 맨날 틀리게 나오는 겁니다. 수혜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 찍을 때는 누구 변화율보다 큰 겁니까? 가격 변화율이 수혜량의 변화율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위에 게 많이 변하면 뭐고요? 탄력. 밑에 게 많이 변하면 비탄력. 왜냐하면 위에 게 많이 변하면 1보다 커지거든. 값이. 밑에 게 많이 변하면 1보다 작아지거든. 그래서 수혜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를 뭐랑 비교하는 거죠? 1과 비교하는 겁니다.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향이 중요하겠어요? 잠깐만 잠깐만 대답하기 전에 잠깐만 안 틀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요게 10%일 때 20%잖아? 그럼 탄력이라 그래. 얘가 10%일 때 5%잖아? 그러면 비탄력이라 그래. 얘가 10%일 때 10%잖아? 그럼 단위 탄력이라 그래.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은 크기가 중요한 거요? 방향이 중요한 거요? 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 변화보다 이거 변화율이 크면 뭐? 탄력. 이거 변화율이 이거 변화율보다 크면 비탄력. 그러면 수의 가격 탄력성의 종류도 몇 개? 3개 하면 절단 나는 겁니다. 2개 더 있습니다. 가격이 변했는데 수혜량이 1개도 안 변했어. 여러분들 저를 보고 대답하세요. 10분의 0은 얼마? 0. 100분의 0은? 1000분의 0은? 수혜 가격 탄력성이 0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완전 비탄력이라 그래요. 뭐요? 완전 비탄력. 실제 시험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가격이 변할 때 수혜량이 무한히 크게 변한다 이렇게 나와요. 다시 가격이 변할 때 수혜량이 어떻게? 무한히 크게. 이걸 갖다 우리는 수혜 가격 탄력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게 무슨 값이죠? 무한, 이걸 무한대. 8이라는 숫자를 뒤집어 놓은 듯한 숫자를 갖다 우리는 무한대라고 합니다. 무한대를 갖다 우리는 완전 탄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완전 탄력. 그래서 수혜 가격 탄력성. 자, 잘 보세요. 수혜 가격 탄력성 종류가 몇 개? 5개. 기준값은 얼마? 1. 누가 0이래? 수혜 가격 탄력성은 종류가 몇 개? 5개. 기준값은 얼마? 1. 그래서 여러분들 가격 탄력성은요, 1과 비교합니다.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합니다.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뭐랑 비교했지만 0과 비교했지만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합니다. 이거 중요할 것 같아, 안 중요할 것 같아? 이거는 중요하다 못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대답하세요. 사과 아니야. 잠깐만요. 사과, 배, 뭐 오렌지. Do you know orange? 사과, 배, 오렌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누가 과일이래? 가일이라 그래요. 이걸 프루트 이걸 갖다 우리는 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요? 교소영이가요. 교소영이가 뭘 깎아요? 누가 과일이래 자꾸? 뭘 깎아요? 가일을 깎아요. 교소영이가 가일 깎네, 교소영이가 가일 깎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뭐랑 비교하죠? 0과 비교합니다. 크기가 중요해, 방향이 중요해. 방향이 중요해. 소득 탄력성 같은 방향이면 정상제, 반대 방향이면 열등제. 교차 탄력성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되셨어요?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합니다.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1이면 단위 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대면 완전 탄력. 근데 우리 이거 배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대답하세요. 완전 비탄력 찍을 때 기울기 수직, 완전 탄력 찍을 때 기울기 수평, 탄력 찍을 때 기울기 완만, 비탄력 찍을 때 기울기 가파름. 쓸 필요 없습니다. 단위 탄력 찍을 때는 기울기 직각삼곡선인데 직각삼곡선 요 놈만 몰라도 돼요. 직각삼곡선은 우리 시험 34번 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근데 또 배운 게 있습니다. 와, 우리 진짜 많이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배웠어요. 자, 대답합니다. 완전 탄력 찍을 때는 뭐 불변? 대답 못하게만 해봐 진짜. 가격 불변. 맞아요? 완전 비탄력 찍을 때는 뭐 불변? 양불변? 단위 탄력적 아직 안 배웠고요.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덜 변하지. 더 작게 변하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크게 변하지. 왜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덜 변하냐면요. 완만해서. 왜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변하냐면요. 가팔라서. 그리고 아직 안 배웠지만 직각삼곡선이고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수입불변 일단 외쳐주시면 됩니다. 뭐 불변이요? 수입불변. 그래서 여러분들 저랑 지금부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전에 그 CF 옛날 간 거예요. 그 내가 저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 메가랜드에서는 제가 나이가 제일 젊거든요. 제가 메가랜드에서 젊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메가랜드 진짜입니다. 메가랜드 전체 강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젊어요. 제가 제일 젊습니다. 나이 차도 많이 나요. 막 이렇게 형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요. 어떨 때는 삼촌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럴 때가 있어. 형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쌤들도 많습니다. 누군지 얘기 그만할게요. 자, 형이라고 하고 싶은데 형이 아니야. 그래서 좀 그래요. 아무튼 그 옛날 광고인데 뭐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알죠? 몰래? 하여튼 이 손 안에 있소이다 하는 광고가 있어. 수혜 가격 탄력성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수혜 가격 탄력성 자 가로로 오른손으로 통일 가로로
가로로. 손가락 5개. 그리고 수의 가격 탄력성 어디 쏘이다? 이 손 안에 쏘이다. 가운데 손가락 갖다 깠다. 가운데 손가락 갖다 깠다. 이게 1이에요. 뭐라고요? 1. 이게 뭐야? 단위 탄력. 이는 1보다 크고 작고 0 무한대. 이건 1 위에 있으니까 1보다 큰 거야. 이건 1 밑에 있으니까 1보다 작은 거고. 이거는 제일 밑에 있으니까 0이고. 이거는 제일 위에 있으니까 무한대. 이번에는 기울기 갑니다. 이건 제가 해드릴게요. 직각선 곡선이에요. 요거 완만합니다. 요거는요. 가파릅니다. 요거는요. 수직입니다. 요거는요. 수평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묻겠습니다. 요건 제가 해드릴게요. 아직 안 배워서 그래요. 수입불변. 수입불변. 요거는 가격이 덜 변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요거는 가격이 더 변합니다. 요거는요. 양불변입니다. 양불변. 모르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죠? 가격불변입니다. 이거 가지고 몇 문제를 맞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이건 뭐야? 1. 1보다 크고 1보다 작고 0이고 무한대고 기울기. 글자. 단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기울기. 직각선 곡선. 완만, 가파름, 수직, 수평. 특징. 요건 제가 해드릴게요. 수입불변. 아직 안 했어요, 이거는요. 수입불변. 요거는요. 가격 덜. 가격 더. 이거는 양불변. 이거는 가격불변.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안 궁금하면 안 알려드리고. 궁금하면 알려드리고. 궁금해? 자, 보세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요. 1.5인지 0.5인지가 정말 중요해요. 1.5면 탄력이라 그래요. 0.5면 비탄력이라고 하고. 왜 1.5면 탄력이지? 1보다 크니까. 0.5면 1보다 작으니까. 이거 크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 소득 탄력성은요. 1.5도 정상제예요. 0.5도 정상제예요. 그럼 뭐가 열등제인데?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0.5가 열등제예요. 그럼 1.5인지 0.5인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합니다.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중요합니다. 교차 탄력성은요. 1.5인지 0.5인지가 안 중요합니다. 둘 다 대체제예요. 그럼 마이너스 1.5인지 마이너스 0.5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완제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수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1.5나 마이너스 0.5는 어떻게 됩니까? 이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그 기준값이 얼마죠? 1이고 최소값이 한 번 더. 최소값이 마지막. 최소값이 수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우기 때문에 0m 값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가 수의 가격 탄력성 마이너스 0.5, 수의 가격 탄력성 마이너스 1.5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탄력성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완전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가격 탄력성은요. 0.5, 1, 1.5 이 정도지. 아니면 0 무한대지. 마이너스가 없어요. 근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핵심이에요. 얘는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따지면 되는 거지. 1보다 커서 1.5인지 1보다 작아서 0.5인지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부호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0과 비교하는 두 가지 탄력성, 방향만 보면 되는 탄력성과 1과 비교하는 탄력성 하나, 크기를 봐야 되는 탄력성을 완벽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봅시다.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은 꼴랑 몇 개? 3개. 공식부터.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뭐랑 비교해서? 종류는 몇 개? 혹시 숫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글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기울기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징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성이가 뭘 깎으니까? 누가 과일이래?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합니다. 오케이? 근데 교차 탄력, 수의 소득 탄력성부터 갑시다. 수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뭐랑 비교하죠? 0보다 크면? 플러스. 여기서 탄력이 아니라니까. 여기서는 탄력, 비탄력이란 말 하지 않는다니까. 0보다 크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면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가 되는 거고요. 별로 안 중요해.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탄력성의 제왕은 누구다? 가격 탄력성이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제 수요공급 끝났습니다. 이제 요거 하고 나면 수요공급이 끝나는 거예요. 2시간 만에.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보다 앞서가는 겁니다. 요 대신에 이걸 다 이해했으면. 교소형이 뭐지? 아니, 교소형 가일이 아니지. 교소형이는 이제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0과 비교한다. 뭐 그런 뜻이에요. 가일이 뭐지?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0과 비교해서 종류가 몇 개다? 3개다. 3개다. 앞서가진 않을 것 같네 보니까. 소득에는 정렬중 이렇게 3개 있고요. 교차에는 대보독 이렇게 3개가 있는 겁니다.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종류가 몇 개다? 5개다. 잠깐 치면 보시죠.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하고 절대값 씌우는 거 맞습니까? 근데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번 가격 올렸어요. 올렸는데 수요량이 줄 거 아니에요.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줄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올렸더니 안 사 그러고 도망갔어. 근데 엄청나게 도망간 거야. 막 다 도망갔어. 씨. 수요 탄력적이라 그래. 두 번째로 가격 올렸더니만 도망가긴 갔는데 한 명만 딱 도망갔어요. 다 도망 안 갔어요.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마음에 준비하시고 대답하세요. 가격 올렸을 때 도망 잘 가면 수요가 탄력. 가격 올려도 도망 잘 못 가면 수요가 비탄력. 이번 가격 내려볼게요. 가격 내리면 사러 오거든요. 엄청나게 사러 왔어요. 수요가 뭐 탄력. 가격 내려도 한 놈밖에 안 사러 왔어요. 수요가 여러분들이 옆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야, 수요가 탄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가격 올렸을 때 도망도 잘 가고 가격 내렸을 때 많이들 사러도 오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비탄력은 뭐냐면 가격 올렸을 때 도망도 잘 못 가고 가격 내려도 별로 안 사러 오고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적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지금부터 탄력적과 비탄력적 얘기해 줘봐. 시작.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자, 쑥스러워하시네. 예. 가격 올렸을 때 도망도 잘 가고 가격 내렸을 때 많이들 사러도 오고 그러면 수요가 탄력적. 가격 올렸을 때 도망도 잘 못 가고 가격 내렸을 때 별로 사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면 수요가 비탄력이 되는 겁니다. 탄력적이 되려고 그러면요. 일단 대체재가 많아야 됩니다. 대체재가 많아야 도망 잘 갈 수 있어요. 대체재를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 장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체재를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되고요. 용도가 다양해야 됩니다. 근데 용도 전환이 용이한 대표적인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주거용 부동산은 별다르게 뭐 따로 딴 거 할 필요는 없고 이사만 가주면 되기 때문에 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근데 대체재가 적으면 도망을 잘 못 가요. 기간을 단기를 주면 도망을 잘 못 가요. 용도가 특수하면 그래서 용도 전환이 곤란하면 용도 전환이 곤란한 대표적인 부동산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입니다. 왜 상공업용을 용도 전환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냐면 학원에서 만약에 노래방을 하려고 그러면 이사만 가져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인테리어, 기계, 설비 이런 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전환이 어렵다고 그래요. 공장은 더 어렵다 그래요. 가방 공장에서 신발 공장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인허가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공장 같은 경우는 정화시설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전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요가 가격 올렸을 때 도망도 잘 못 가고 내린다고 해서 많이 사러 올 수 있는 성격도 아닙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대체재 많고 기간 장기고 용도가 다양하고 전환이 용이하고 주거용이면 수요가 마지만 탄력적이지만 용도가 특수하고 전환이 곤란하고 상공업용이고 대체재가 적고 그 다음에 단기이면 수요가 뭐하다? 비탄력적이다. 마지막으로 수입 관련된 내용을 오늘 한번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입 구하는 공식은요. 총수입이라고 하는데 판매 가격에다가 판매 수량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P에다가 Q를 곱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 올리는 게 좋을지 내리는 게 좋은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리는 게 좋은지 내리는 게 좋은지 이거는 이제 느낌으로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그 1월달 기본 이론 수업 가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느낌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 느낌 잘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따로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 올리면 안 좋아요. 왜 올리면 안 좋냐면 너무 돈을 많이 갚아버려요. 여러분들 가격과 수량을 곱하면 수입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두 개인데 얘네 둘은요. 둘 다 올리거나 둘 다 떨어질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얘를 올리면 얘는 줄거든요. 얘를 내리면 얘는 늘고요. 그래서 둘 다 올라갈 수는 없는 성격이에요. 가격과 수량이 원래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반비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버려야 되는데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조금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을 좀 양보하면 가격을 좀 떨어뜨립니다. 근데 많이 사러 와요, 안 사러 와요? 사러 와요. 수량이 늘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뭐를 양보하고 뭐를 취하자? 가격을 양보하고 수량을 취하자. 즉, 뭐 하자는 얘기냐면 저가 전략을 써서 박리담이 하자는 전략입니다. 수요가 말 때만 탄력적일 때만. 근데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박리 소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내린다고 해도 많이 사러 올 수도 없는 게 비탄력이거든. 맞아요? 이때는요. 가격을 강하게 가져갑니다. 왜냐면 가격을 강하게 가져가도 줄어드는 수량이 많지 않아. 많지 않으니까 이때는 고가 전략으로 하는 겁니다.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많은 정책, 인상하는 정책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 느낌이 머릿속에 있으면 참 좋아요. 이 느낌이 머릿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취하고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되는데
원래 정치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어주는 게 무릇 정치라 하면요.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내어주는 게 정치라 했습니다. 수입 관련되는 두 가지 중에서도요. 가격과 수량을 둘 다 취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내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의 사장님인데 우리 기업에서 판매되는 자화가 수요가 탄력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을 때는 뭐를 조금 양보하고 뭐를 조금 취해서 그럼 고가 전략이 좋은 거야? 저가 전략이 좋은 거야? 저가 전략으로 수입 증가를 도모하시고 내가 어떤 기업의 사장인데 우리 기업에서 판매되는 자화가 수요가 비탄력적인 것으로 판명이 났을 때는 뭐를 취하고 뭐를 양보하는 정책으로 가격을 취하고 수량은 약간 버리는 정책으로 가격을 올리는 고가 정책으로 수입 증가를 도모해야 됩니다. 단위 탄력적일 때는요. 얘 올린 만큼만 얘 줄어요. 얘 내린 만큼만 얘 늘고요. 그래서 퉁 쳐져요. 그래서 수입이 불변합니다. 무슨 탄력적일 때는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그래서 단위 탄력적일 때는 아까 제가 언급은 안 했습니다만은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불변 3종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 탄력, 뭐 불변? 가격 불변. 환장하겠네. 완전 비탄력은 뭐 불변? 양 불변. 단위 탄력적은 뭐 불변? 수입 불변. 그래서 여기도 수입 불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탄력적일 때는 무슨 전략이 좋고? 저가 전략. 가격을 떨어뜨리는 정책. 비탄력적일 때는 무슨 전략? 고가 정책. 가격 올리는 정책.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 정책의 의미가 없습니다. 왜? 수입 불변.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수요에 관련된 탄력성은 꼴랑 몇 개? 3개. 수요에 가격 탄력성 있나요? 그 다음에 또 대답하세요. 수요에 무슨 탄력성? 소득 탄력성. 수요에 교차 탄력성. 근데 수요에 무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크면 뭐? 플러스, 작으면 마이너스.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자, 멜로디는 어떤 멜로디냐면 우리 편 이겨라 멜로디입니다. 자, 갑니다. 소득의 교차의 소득에는 정렬중, 교차에는 대보독. 각각 몇 개? 3개. 소득에는 정열중, 교차에는 뭐? 대보독. 안 하신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소득의 교차의 정렬중 3개, 교차 대보독 3개. 기준값은 종류는 3개씩. 오케이? 근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갑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여러분들 사과, 감, 배, 오렌지 이걸 뭐라 그래요? 1이라 그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자, 갑니다. 이보다 멀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무한될 수도 있고 총 5개 나오는 거 그래요? 1일 때는요? 이보다 크면요? 작으면요? 무한되면요? 0이면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밑에 게 많이 변해, 위에 게 많이 변해.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이 더 크네요? 비탄력적일 때는 밑에 게 많이 변해, 위에 게 많이 변해. 그럼 가격 변화이 더 크네요? 맞아요? 기울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요거는 내가 할게. 직각선 곡선. 얘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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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특징 얘기해 주세요. 완탄! 가격 불변 이렇게 하시면 돼. 완비! 양불변 이렇게 하시면 돼. 단위 탄력! 수입 불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탄력적! 가격 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비탄력적 가격 더. 이 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어디 있소이다?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 이 손 안에 가운데 손가락 까딱까딱 하시고 이게 뭐예요? 단위 탄력 얘가 탄력 비탄력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기울기 직각선 곡선 완만 가파름 수직 수평 이거 뭐 불변? 양 불변 이거 뭐 불변? 가격 불변 이건 뭐 불변? 수입 불변 요거는 가격 덜, 이건 가격 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 탄력적이고 어떨 때 비탄력적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대체지 많고 장기고 용도 다양하고 전환이 용이하고 주거용이면 탄력적이고 반대면 비탄력적이다. 마지막입니다. 총수입 구하는 공식은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총수입 증가만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총수입 뭐? 증가. 자, 잘 보세요. 총수입 증가. 수요 탄력성이 뭐일 때는요? 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많은 하락시키는 무슨 전략이? 저가 전략이 총수입을 증가시키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요. 가격을 많은 상승하는 고가 전략이 총수입을 증가시킵니까? 하지만 단위 탄력성 1일 때는요. 가격을 상승하든 하락하든 자 준비합니다. 뭐가 불변이라고요? 수입이 변하지 않는다. 수입 불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했던 거. 자 불변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 붙어있습니다. 완전 탄력일 때는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일 적일 때는 이거 했던 기억납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는지 물어본 게 아니고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본 거예요. 완탄일 때 가격 불변, 완비일 때 완전 비탄력 했어요? 하나 더 했었습니다. 자 보세요.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될 건데 공급이 탄력적이면 그 길기가 완만해서 가격은 어떻게 상승? 덜 상승, 더 작게 상승. 다시 한 번 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할 건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그 길기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은 더 상승, 더 크게 상승했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이거였습니다.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은 꼴랑 몇 개? 3개. 서너 개? 지금 걸치는 거야 지금? 수요에 관련된 탄력성 꼴랑 몇 개? 3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얘를 둘로 한번 나눠볼까? 누가 뭘 깎아? 교소영이가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뭐랑 비교해서? 0과 비교해서. 자, 우리 편 이겨라. 소득의 교차에 딱 3개씩 비교합니다. 0인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근데 1. 가격 탄력성 1과 비교합니다. 1일 때,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0일 때, 무한대일 때. 단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직각상 곡선, 완만, 가파름, 수직, 수평. 수입 불변, 가격 덜, 가격 더, 양불변, 가격 불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떨 때 탄력적이고 어떨 때 비탄력적인지 압니까? 대체지 많고 장기고 용도가 다양하고 전환이 용이하고 주거용이면 반대면 뭐하고 비탄력. 수입 증가를 도모하려고 그러면 탄력적일 때는 무슨 전략이? 저가 전략, 가격을 떨어뜨리는 전략이.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 가격을 올리는 정책이.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수입의 변동사항은 없다. 수입 불변. 그래서 이름하여 우리 부동산 학개론의 불변 3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죠. 완탄, 가격 불변, 완비, 양불변, 단위 탄력, 수입 불변. 이렇게 하면 불변 3종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요 공급을 마무리할 작정입니다. 이번 그 첫째 시간과 둘째 시간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일단 그 수요와 공급을 정의하면서 유량 저량을 비교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저량을 좀 암기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이게 수요 법칙은 반비례라는 것과 공급 법칙은 비례라는 것. 그 수요 법칙은 수요 곡선으로 표현하면 우하향이고 공급 법칙은 공급 곡선으로 표현하면 우상향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는 뭐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1, 2, 3, 4야. 1, 2, 3, 4. 수요량 증가, 수요량 감소, 수요 증가, 수요 감소거든. 곡선상에서 점 이동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고 곡선이 이동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인데 우리는 수요의 변화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38선 위쪽에 5개는요. 수요 증가라면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다 올라가 줘야 돼요. 38선 아래쪽에 있는 걸 얘를 증가시키려 그러면요. 3개 있는데 그건 단 밑으로 떨어져 줘야 됩니다. 그중에서 대체제 보완제가 좀 중요한데, 보완제는 수요가 나올 때는 그냥 상식적으로 얘를 샀을 때 얘를 안 사는 건 대체제고 얘를 사야 얘도 사는 건 보완제다 그랬습니다. 별로 안 중요해요. 대가리 뿔 달린 보마가 중요합니다. 이게 교차 탄력성인데 자꾸 배워서 알겠지만 교차 탄력성 앞에 건 가격이 뜨고 뒤에 건 수요가 떠요. 이게 같은 방향이면 대체제야. 앞에 건 가격이고 뒤에 건 수요인데 이게 반대 방향이면 보완제. 대체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증가한다니까. 보완제는 한 놈 가격이 상승하면 다른 놈 수요가 감소한다니까. 균형 상태에서 수요 증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공급 감소하시고. 자, 제가 좀 강조했던 게 있었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 그러면 가격 몰라 양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그러면 가격 몰라 양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상승의 양 몰라. 수요 감소, 공급 증가는 가격 하락의 양 몰라. 완탄일 때 가격 불변, 완비일 때 양 불변.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될 건데 공급이 탄력적이면 그 길이가 완만하기 때문에 가격은 덜 상승, 더 작게 상승.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될 건데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그 길이가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은 더 상승, 더 크게 상승.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요에 관련되는 탄력성은 3가지가 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부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공식이 안 떠오르면요.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를 했던 걸 그대로 한번 쓰면 돼. 가격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를 하고 X제 가격 변화율, Y제 수요량의 변화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 2가지 탄력성은 0과 비교해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지면 돼. 방향이 중요해. 소득의 교차의 가격 탄력성은 이 손 안에 있거든요. 1과 비교해서 크고 작고 0이고 무한대고. 길게 한번 따져보고요. 특징 한번 따져보시고 그러면 끝이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마무리할 때는요. 불변 3종 세트 마무리하면서 끝을 냅시다. 완탄일 때는 가격 불변, 완비일 때는 양 불변,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남들보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남들보다 그 수요공급 이론을 가장 빨리 앞서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걸 집에 가서 5번 보잖아요. 끝나. 여러분들이 그동안은 공부를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못했던 거예요. 이거 봐 이거. 혹시 안 되면 강의 한번 더 듣고 이거 아마 내일 쯤 올라갈 거예요.
내일 좀 무료 강의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볼 수 있다 이거. 이거 봐. 다른 거 하지 마. 아시겠어요? 나중에 뭐 시장론이나 총론 이런 거 지금 필지 획지 이런 거 할 때가 아니야 이거. 그거는 무조건 맞춘다니까. 공부 안 해도. 이런 걸 좀 하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공급 클리어.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론. 좀 어려워 이게. 외울 것도 많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압축해서 축약해서 공부하시면 이 부분도 극복이 되고 클리어가 됩니다. 좀 쉬었다가 투자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